정말 미안하오, 영순아. 나는 북에서 다시 장가 갔소. 세상이 멈췄습니다. 제 입이 천천히 벌어졌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70년을 기다렸습니다. 단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재혼 제안도 모두 거절했습니다. 오직 당신만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당신이 남긴 마지막 말이라니. 이 이야기는 70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반지를 닦습니다. 아침 햇살이 요양원 창문으로 스며들 때면 저는 습관처럼 왼손 약지에 금반지를 빼서 안경 닦는 천으로 조심스럽게 문지릅니다. 7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반짝이는 이 반지를요. 동식이가 끼워준 그날처럼 말이에요. 할머니, 또 그러세요? 간호사 김 선생이 아침 약을 들고 들어오며 씁쓸하게 웃습니다. 젊은 친구는 이해 못하겠죠. 86년을 산 노인이 왜 매일 아침 반지를 닦는지를요. 습관이야. 오래된 습관. 제 목소리는 이제 많이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또렷해요. 아직 정신은 멀쩡하니까요. 기억도 선명합니다. 1950년 6월 24일 신혼석 달째 되던 날. 동식이가 출근하며 웃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영순아, 금방 올게. 저녁에 미역국 끓여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날 전쟁이 터졌고 동식이는 인민군에 끌려갔어요. 금방 올게라던 그 약속은 70년째 지켜지지 않았죠. 창밖을 봅니다. 요양원 마당에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어요. 가을이 깊어가는구나. 동식이도 저처럼 늙었겠죠? 아니, 어쩌면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익숙한 발소리예요. 제 딸 미선이가 오는 소리죠. 금요일마다 빠짐없이 찾아오는 딸아이. 고마운 줄 알지만 동시에 미안합니다. 재혼도 안 하고 혼자 살았던 엄마 때문에 고생했을 텐데요. 엄마, 아침 드셨어요? 문이 열리며 62세 딸이 들어옵니다. 단정한 파마머리, 깔끔한 재킷 차림. 언제나 그렇듯 표정이 굳어 있어요. 딸아이는 웃을 줄을 잘 모릅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탓일까요? 먹었지. 미역국에 김치 잘 먹었어. 또 그 반지 닦고 계셨네요. 딸의 목소리에 한숨이 섞여 나옵니다. 이 한숨 소리를 저는 60년 넘게 들어왔어요. 엄마, 이제 그만 좀 잊으세요라는 말이 뒤따라올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좀 잊으세요. 70년이에요, 70년. 그분은 아마 말을 잊지 못합니다. 돌아가셨을 거예요 라는 말을 차마 하지 못하는 거죠. 착한 딸아이.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알아. 알고 있어. 저도 알고 있습니다. 90세 가까운 나이인데 살아있을 리 없다는 것쯤은요. 하지만 확인하지 않았으니까요. 무덤을 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기다립니다. 정말이지, 내가 이렇게 고집 센 사람인 줄 몰랐는데. 딸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귤 한 봉지예요. 제가 좋아하는 걸 알고 사왔나 봅니다. 지연이가 안부 전하래요. 주말에 올 거래요. 우리 손녀. 안 와도 되는데. 할머니 보고 싶대요. 요즘 연애 문제로 고민이 많나 봐요. 손녀 지연이 35살. 착하고 예쁜 아이죠. 할머니를 닮아서 로맨틱한 구석이 있어요. 가끔 제게 물어봅니다. 할머니, 70년을 기다리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매일이 기다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동식이를 사랑했으니까요. 딸과 1시간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날씨 얘기, 요양원 음식 얘기, 별것 아닌 일상들. 딸이 일어섭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몸조리 잘하시고. 그래. 조심히 들어가. 딸이 문을 나서다가 멈칫합니다.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재혼하지 그러셨어요 라는 말을 하려나 봐요. 엄마, 알아. 내 말 다 알아. 그냥 가. 딸이 한숨을 쉬고 나갑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저는 다시 혼자가 됩니다. 혼자가 익숙해요. 70년을 혼자 살았으니까요. 반지를 다시 끼며 생각합니다. 동식아, 너는 어디 있니? 하늘나라에서 나를 보고 있니? 아니면 북녘 땅 어딘가에서 나처럼 늙어가고 있니? 알 수 없지만 저는 믿고 싶어요. 당신도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오후가 되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려는데 간호사실에서 전화가 옵니다. 할머니, 면회 오신 분이 계세요. 면회? 오늘 금요일 아니었나? 금요일 맞는데요. 미선 씨 말고 다른 분이요. 통일부에서 오셨대요. 통일부?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손이 떨려요. 70년을 살면서 수없이 상상했던 순간, 북한에서 소식이 왔습니다라는 그 말을, 설마 그런 일이, 들어오라고 해. 10분쯤 지났을까요? 정장 차림의 40대 남자가 들어옵니다. 명함을 건네요. 통일부 이산 가족과 박준호라고 적혀 있습니다. 서영순 할머님 맞으시죠? 그렇습니다. 앉으시죠.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남자의 표정이 진지합니다.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요. 제 심장이 너무 빠르게 뜁니다. 86년을 살았지만 이렇게 심장이 뛰는 건 처음이에요. 할머님, 남편분 성함이 서동식 씨 맞으시죠? 1925년생? 맞습니다. 6.25 전쟁 때 실종되셨고 이산 가족 등록 1차 때 신청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입술이 바짝 마릅니다. 목소리가 안 나와요. 할머님, 박준호 씨가 서류를 테이블에 놓습니다. 북한에서 10년 전에 사망한 서동식 씨의 영상 편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세상이 멈춥니다. 영상 편지, 동식이 10년 전에 찍은 뭐라고요? 북한 당국이 최근 이산 가족 관련 자료를 정리하다가 발견했다고 합니다. 서동식 씨가 2013년에 사망하기 직전 녹화한 영상입니다. 할머님께 전해달라는 유언과 함께요. 손이 떨립니다. 온몸이 떨려요. 우리 동식이가 죽기 전에 나한테 영상을 남겼다고요? 이게 진짜입니까? 확실한 겁니까? 네. 신원 확인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이 USB입니다. 박준호 씨가 작은 USB를 꺼냅니다. 검은색, 손가락만 한 크기. 이 작은 것 안에 동식이가 있다니. 가족분들과 함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말을 멈춥니다. 내용이 어떤데요?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왜 표정이 저렇게 조심스러울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동식이의 목소리를, 얼굴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게 중요해요. 딸한테 연락하겠습니다. 언제 보면 됩니까?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혼자 보시는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박준호 씨가 USB를 제 손에 쥐어줍니다. 차갑습니다. 이 작은 것이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공무원이 나갑니다. 저는 혼자 USB를 바라봅니다. 70년을 기다렸어요. 이제 당신을 다시 볼 수 있는 거죠, 동식아? 손가락으로 USB를 쓰다듬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해요.
하지만 참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영상을 보고 나서 울어야죠. 전화기를 듭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어야 해요. 하지만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를 수가 없습니다. 동식아, 당신은 나한테 뭐라고 말할 건가요? 70년 만에 하는 그 말이 뭘까요? 창밖에 해가 기울어 갑니다.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고 저는 USB를 꼭 쥔 채 앉아 있습니다. 곧 알게 되겠죠. 당신의 마지막 말을.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선아, 당장 와야 할 것 같구나. 엄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오면 알아. 지연이도 데리고 와. 전화를 끊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USB를 손에 쥔 채로요. 이렇게 작은 것이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어요. 동식아, 당신은 나한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딸이 헐레벌떡 들어왔어요. 뒤따라 손녀 지연이도 왔습니다. 둘 다 숨이 찬 걸 보니 급하게 온 모양이에요.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전화 받고 심장이 떨어질 뻔했잖아요. 앉아라. 둘 다. 딸과 손녀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게 뭔데요? 통일부에서 왔어. 오늘 아침에. 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설마, 동식이 영상이야. 북한에서 보낸.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손녀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할머니, 진짜예요? 그렇단다. 10년 전에 녹화한 거래. 나한테 전해달라고. 딸이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더니 제게 물었어요. 엄마, 정말 보실 거예요? 봐야지. 70년을 기다렸는데. 근데 공무원이 뭐라고 했어요? 혼자 보지 말래요? 그랬어. 그래서 너희를 부른 거야.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70년간 들어온 그 한숨이에요. 알겠어요. 지연아, 노트북 꺼내봐. 손녀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놓고 USB를 꽂았어요. 세 사람이 화면 앞에 모여 앉았습니다. 제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어요. 동식아, 곧 당신을 보는구나. 엄마, 준비되셨어요? 응. 거짓말이었습니다. 준비 같은 건 안 됐어요. 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손녀가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이 까맣다가 천천히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타났어요.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화면 속에 80대 후반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북한식 인민복을 입고 수척하게 마른 얼굴로 카메라를 보고 있었습니다. 동식이었어요. 우리 동식이 너무 늙었어요. 주름이 가득하고 뺨이 푹 꺼지고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그대로였어요. 제가 사랑했던 그 눈빛이. 엄마,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면만 바라봤어요. 화면 속 동식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영순아. 목소리. 70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 조금 갈라지고 늙었지만 분명 동식이 목소리였어요. 나, 동식이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70년을 참았는데 이제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손녀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딸도 옆에서 제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면서도 화면을 떼지 못했어요. 화면 속 동식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70년을 기다리게 해서 정말 미안하오. 미안해할 것 없어.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 저도 모르게 화면에 대고 말했습니다. 동식이가 들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요. 돌아가고 싶었소. 매일 생각했소.
영순이 얼굴, 영순이 목소리, 영순이 손길. 나도 그랬어, 나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녀가 티슈를 건넸지만 소용없었어요. 닦아도 눈물이 났으니까요. 화면 속 동식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는데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입술을 떨고 시선을 피하고 손을 주물렀습니다. 왜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영순아. 그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나는 침묵. 북에서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다시 장가갔소. 세상이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지? 뭐라고요? 딸이 소리쳤습니다. 찻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70년을 혼자 사신 우리 엄마한테 이게 무슨. 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재혼이라고? 엄마는 평생 그 사람만 기다렸는데. 손녀가 딸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진정해요. 일단 끝까지 들어봐요. 뭘 들어? 이미 다 들었잖아. 하지만 저는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귀가 멍했습니다. 화면 속 동식이만 보였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하오, 영순아. 정말 미안하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재혼? 당신이 재혼을 했다고. 나도 살아야 했소.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 나는. 화면이 흐려졌습니다. 눈물 때문인지 정신이 아득해서인지 알 수 없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딸이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70년을 기다렸습니다. 재혼 제안도 수없이 받았어요. 딸을 위해서라도 재혼하라고 모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동식이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동식이만 기다렸으니까요. 그런데 당신은. 할머니. 손녀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영상 계속 재생돼요. 뭐라고 더 말씀하시는데. 제 목소리가 낮게 나왔습니다. 엄마, 영상 더 보고 싶지 않아. 하지만 엄마 뭔가 더 말씀하시려는 것 같은데. 됐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어요. 엄마, 어디 가세요? 방에 좀 있을게. 엄마. 딸이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뿌리쳤어요. 혼자 있고 싶어. 나가줘. 엄마, 지금 혼자 두면 안 돼요. 나가달라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과 손녀가 제 얼굴을 봤어요. 두 사람 다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했어요. 소리를 지른 것도, 화를 낸 것도. 하지만 지금은 정말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침대에 쓰러지듯 앉았어요. 70년 전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신혼사진이에요. 웨딩드레스 대신 한복을 입고 동식이 옆에 서서 웃고 있는 제 모습. 그때는 행복했어요. 앞으로 평생 함께할 거라고 믿었죠. 거짓말쟁이. 중얼거렸습니다. 금방 온다고 했잖아. 기다리라고 했잖아. 사진 속 동식이가 웃고 있었어요. 나는 70년을 기다렸는데. 눈물이 사진 위에 떨어졌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랑 살았구나.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70년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아픔이었습니다. 기다림의 아픔은 익숙했어요. 하지만 배신의 아픔은 처음이었습니다. 밖에서 딸과 손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작게, 걱정스럽게. 엄마 괜찮으실까? 할머니, 너무 충격이 크셨을 거야. 그렇습니다. 충격이 컸어요. 70년을 기다린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들을 줄 몰랐으니까요.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울었어요. 밖에 들릴까봐, 딸과 손녀가 걱정할까봐. 소리 없이 왼손의 반지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70년 된 이 반지, 한 번도 빼지 않았던 이 반지, 이제 의미가 없는 걸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오늘 제 70년 기다림은 끝났다는 것. 그리고 그 끝이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다는 것. 창밖으로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였어요. 너무 긴 하루. 3일이 지났습니다.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어요. 간호사가 가져다 주는 죽을 몇 숟가락 떠먹는 게 전부였죠. 70년. 그 시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저는 무얼 했을까요? 70년 동안 동식이를 기다렸어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소식이 올까 생각했고 밤에 잠들기 전엔 내일은 오려나 기도했습니다. 딸을 키우면서도 손녀를 돌보면서도 늙어가면서도 단 하루도 잊지 않았어요. 그런데 당신은 북에서 다른 여자와 살았구나. 침대 옆 탁자에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신혼사진. 젊고 행복했던 우리의 모습이요. 손을 뻗어 사진을 집었어요. 사진 속 동식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날 배신할 줄은 몰랐어.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이에요.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문 앞에 섰죠. 노크 소리. 톡톡. 문 너머로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미선이는 문 밖에서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걱정된다고 나와서 밥 먹자고, 이러다 아프시겠다고.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딸의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복도 끝까지 걸어가다가 멈추고 한참 서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했어요. 딸에게, 손녀에게 걱정 끼쳐서. 하지만 지금은 정말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마당의 나무들이 노랗게 물들었어요. 바람에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죠. 모든 게 떠나가는 계절이구나. 내 기다림도 떠나가는 건가. 해가 지고 밤이 왔습니다. 요양원이 조용해졌어요. 복도에 불이 꺼지고 간호사들의 발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동식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화면 속에서 재혼했다고 말하던 그 표정이요. 왜 그랬을까? 어쩔 수 없었던 걸까? 아니면 날 잊은 걸까? 알고 싶었어요. 문득 생각났습니다. 영상을요. 끝까지 보지 못한 그 영상. 딸이 뭐라고 더 말씀하시는데라고 했었죠. 동식이가 재혼 이야기 뒤에 뭔가 더 말하려 했다고.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3일간 제대로 먹지 않아서 힘이 없었죠. 하지만 걸을 수는 있었습니다. 책상으로 갔어요. 그날 손녀가 두고 간 노트북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필요하시면 쓰세요라며 놓고 갔던 거예요. 노트북을 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정말 볼까? 다시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했어요. 동식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왜 재혼했는지, 진짜 날 잊은 건지.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을 열었어요. 화면이 켜지고 동식이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다시 봐도 낯설었습니다. 너무 늙은 얼굴. 하지만 분명 동식이었어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동식이가 말했어요. 영순아, 나 동식이요. 70년을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오.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목이 나왔습니다. 북에서 재혼했다는 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번엔 영상을 끄지 않았어요. 계속 봤습니다. 동식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재혼은 내 뜻이 아니었다고. 당국에서 강요했다고. 안 그러면 숙청당한다고 협박받았다고.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동식이가 계속 말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10년을 버텼다고. 혼자 살겠다고 버텼다고. 하지만 결국 못 이겼다고. 당에서 여자를 정해줬다고. 거부하면 반동분자로 몰린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혼했다고. 눈물이 났어요. 화면이 흐려졌습니다. 동식이가 왼손을 들어 보였어요. 거기에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낡고 빛이 바랜 금반지. 70년 전 제가 끼워준 그 반지였어요. 동식이가 반지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것만은 평생 빼지 않았다고. 북의 아내도 알고 있었다고. 남쪽에 진짜 아내가 있다는 걸. 그래서 평생 미안하게 살았다고. 두 여자 모두에게. 저는 제 왼손을 봤어요. 똑같은 반지가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한 번도 빼지 않은 반지. 우리는 같았구나. 당신도 나처럼 이걸 끼고 살았구나. 화면 속 동식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거였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영순이를 평생 사랑했다고. 단 하루도 잊은 적 없다고. 밤마다 꿈에서 봤다고. 같이 살던 그 집을, 같이 먹던 밥을, 같이 웃던 순간들을 다시 돌아가고 싶었다고.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다고. 미안하다고. 정말 정말 미안하다고. 영상이 끝났습니다. 검은 화면만 남았어요. 저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배신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이해의 눈물이었습니다. 동식아, 당신도 힘들었구나.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당신도 70년을 괴로워하며 살았구나.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었어요. 밤새 울었나 봅니다. 노트북을 닫았어요. 그리고 침대로 돌아가 누웠습니다. 가슴이 여전히 아팠어요. 하지만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당신을 이해할 것 같아서, 당신도 나를 사랑했다는 걸 알아서.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이 또 왔나 봐요. 노크 소리. 톡톡. 이번엔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3일 만에 처음 내는 목소리였죠. 들어오라고.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딸이 아니었어요. 손녀 지연이었습니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왔어요. 손에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들고요. 지연이가 제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죽을 떠서 제 입에 가져다 댔어요. 저는 받아 먹었습니다. 따뜻했어요.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손녀가 조용히 먹여줬습니다. 그러다 물었어요. 작은 목소리로.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저는 손녀를 봤어요. 35년을 살면서 사랑을 배우고 있는 아이. 할머니의 70년 사랑을 이해하려는 아이. 고마웠습니다. 죽을 다 먹고 나니 기력이 조금 생겼어요. 손녀가 물수건을 가져와 제 얼굴을 닦아줬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빗겨줬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3일 만에 본 제 얼굴은 더 늙어 보였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살아있으니까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손녀가 일어서려 했어요. 제가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이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오후 저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갔어요. 간호사들이 놀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딸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3일간 저를 걱정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잤나 봐요. 딸이 저를 보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제게 달려왔어요.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딸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봤다고. 이제 알 것 같다고. 동식이도 어쩔 수 없었다는 걸. 딸이 제 얼굴을 봤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심이었어요. 70년을 기다린 건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은 진짜였으니까요. 동식이의 사랑도 진짜였으니까요. 손녀가 매일 왔습니다. 아침마다 요양원에 들러 죽을 먹여주고 머리를 빗겨주고 함께 산책을 했어요. 딸 미선이는 일주일에 2번 왔지만 지연이는 매일 왔습니다. 어느 날 물었어요. 지연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는 저와 함께 요양원 마당을 걸었어요. 낙엽이 바스락거리며 발밑에서 부서졌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2 사람이 나란히요. 손녀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저는 손녀를 봤습니다. 35년을 살아온 아이. 할머니를 닮아서 로맨틱한 구석이 있는 아이. 요즘 연애 문제로 힘들다고 했었죠. 지연이가 제 눈을 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놀라 손녀를 봤습니다. 지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는 손을 꼭 쥐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손녀가 제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70년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지연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방으로 돌아왔을 때 탁자 위에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크지 않은 상자였어요. 갈색 포장지로 쌓여 있고 통일부 마크가 찍혀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어요. 오후에 택배로 왔다고. 저는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뭐가 들어있을까요? 손을 뻗었다가 멈췄어요. 열고 싶으면서도 두려웠습니다. 동식이가 남긴 것들이 들어있겠죠. 그것을 보면 또 울게 될 것 같았어요. 상자를 만졌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어요. 손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시간 후 지연이가 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들어오는 걸 보니 뛰어온 모양이에요. 제가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손녀가 상자를 봤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상자 앞에 앉았습니다.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포장을 뜯었어요. 갈색 종이가 벗겨지고 평범한 판지 상자가 나타났습니다.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제일 위에 편지 봉투가 있었습니다. 통일부 공식 봉투였어요. 손녀가 편지를 꺼내 읽어줬습니다. 서영순 할머님께 고 서동식 씨께서 남기신 유품을 전달합니다. 함께 동봉된 물품은 서동식 씨가 생전에 남쪽 아내에게 꼭 전해달라고 당부하신 것들입니다. 숨이 막혔어요. 손녀가 계속 읽었습니다. 또한 북측 가족의 동의 하에 서동식 씨의 차남 리철수 씨의 편지도 함께 보냅니다. 북측 가족.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동식이의 다른 가족. 북에서 함께 살았던 사람들. 손녀가 상자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작은 천주머니였습니다. 손녀가 주머니를 열었어요. 안에서 반지가 나왔습니다. 금반지. 70년 전 제가 동식이에게 끼워줬던 그 반지. 손이 떨렸어요.
반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동식이 손에 끼워져 있던 반지. 70년 동안 빼지 않았다던 그 반지. 이제 제 손에 있었습니다. 제 왼손 약지에도 똑같은 반지가 있었어요. 두 개의 반지. 70년을 떨어져 있었던 한 쌍.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반지 위에요. 손녀가 제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두 번째 물건이 나왔습니다. 손수건이었어요. 낡고 빛바랜 하얀 손수건. 가장자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한쪽 구석에 자수가 놓여 있었어요. 동식? 제가 놓은 자수였습니다. 신혼 초에 만들어줬던 손수건. 동식이가 이걸 가지고 있었구나. 70년 동안. 손수건을 얼굴에 댔습니다. 낡은 첫 냄새만 났어요. 하지만 그 안에 동식이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손녀가 사진을 꺼냈어요. 그리고 숨을 죽였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사진 속에는 동식이가 있었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여자가 서 있었어요. 북한식 옷을 입은 중년 여자. 그리고 두 아이. 10대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 둘. 동식이의 북한 가족이었습니다. 가슴이 조였어요. 사진 속 동식이는 웃지 않았습니다. 경직된 표정으로 카메라를 보고 있었어요. 옆에 여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만 어색하게 웃고 있었죠. 이 사람들도 행복하지 않았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녀가 사진 뒷면을 봤어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65년. 철수 8세, 영우 5세. 동식이 아들들의 이름. 저는 알지 못하는 이름들. 제가 낳지 못한 아이들.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미안함이었습니다. 이 아이들도 아버지를 제대로 가지지 못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늘 다른 여자를 그리워했으니까. 손녀가 상자 밑바닥을 뒤졌습니다. 마지막 물건이 있었어요. 편지였습니다. 손으로 쓴 편지. 펜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에 적힌 이름을 손녀가 읽었습니다. 남측 어머님께. 아들 리철수 올림. 동식이의 북한 아들이 쓴 편지였습니다. 손녀가 제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이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남측 어머님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아버지 서동식의 차남 리철수입니다.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향년 88세였습니다. 임종 직전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순이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라. 평생 사랑했다고 전해라. 목이 메었습니다. 손녀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하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어머님을 그리워하셨습니다. 밤마다 꿈에서 어머님을 보셨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 북측도 그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평생 외로우셨습니다. 저희 형제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아버지는 행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님도 행복하지 않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분단이 만든 비극입니다. 아버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디 편안하게 사십시오. 아버지가 그걸 가장 원하셨을 것입니다. 편지가 끝났습니다. 손녀가 편지를 내려놓았어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 물건들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어요. 반지, 손수건, 사진, 편지. 동식이가 남긴 전부. 70년 사랑의 증거들. 손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용서. 이미 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봤을 때부터요. 동식이도, 북의 아내도, 아이들도 모두 피해자였어요. 누구도 원한 삶이 아니었죠. 저는 동식이 반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제 반지 옆에 나란히 놓았어요.
두 개의 반지가 탁자 위에서 빛났습니다. 70년 만에 재회. 손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맑은 밤이었습니다. 동식아, 이제 편히 쉬어요. 나도 곧 갈게요. 그때 다시 만나요. 다음 날 아침 딸이 왔습니다. 미선이는 평소보다 일찍 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손녀가 어젯밤 전화했나 봅니다. 유품 이야기를요. 딸이 탁자 위에 물건들을 봤어요. 반지, 손수건, 사진, 편지. 한참을 서서 바라보더니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북한 가족 사진. 동식이와 그의 아내, 그리고 두 아들. 딸의 손이 떨렸어요. 사진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조금 세게요. 이 사람들도 엄마처럼 70년을 살았겠네요. 딸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그랬겠지. 이 여자도 남편이 다른 여자를 그리워하는 걸 알면서 살았겠네요. 딸이 창밖을 봤습니다. 등을 돌린 채 한참을 서 있었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딸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60년 넘게 참아왔던 말.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이 천천히 돌아섰어요. 눈이 붉었습니다. 제 앞에 앉았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꽉 쥐었어요. 엄마. 미선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릴 때부터 궁금했어요. 엄마는 왜 재혼 안 하셨어요? 제가 딸을 봤습니다. 친구들은 다 새 아빠가 생겼어요. 엄마들이 재혼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엄마만 계속 혼자 사셨어요. 미선아, 초등학교 때요. 친구가 물었어요. 너네 아빠는 어디 갔어? 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대답 못했어요. 전쟁 때 돌아가셨다고 해야 하나, 실종됐다고 해야 하나. 그냥 없어라고만 했어요. 알고 있었어. 내가 힘들어하는 거. 그 친구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너네 엄마는 왜 재혼 안 해? 우리 엄마는 했는데. 눈물이 딸의 뺨을 타고 흘렀어요. 저는 그날 집에 와서 물었어요. 기억하세요? 엄마, 우리는 왜 아빠가 없어? 기억해. 내가 9살 때였지. 엄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딸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빠는 곧 돌아올 거야 라고 하셨어요. 9살 어린애한테요. 미안하다. 중학교 때도요, 고등학교 때도요, 대학교 때도요. 엄마는 계속 똑같은 말만 하셨어요. 아빠는 곧 돌아올 거야. 딸이 흐느꼈습니다. 그때마다 생각했어요. 엄마는 나보다 그 사람이 더 중요한가? 내 아빠가 아니라 엄마 남편이 더 중요한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 딸아이가 평생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구나. 결혼 전날 밤에요. 엄마가 제 손을 잡으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아빠처럼 좋은 사람 만나면 좋겠다. 미선이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그때 정말 화가 났어요. 평생 본 적도 없는 아빠를 어떻게 알아요? 엄마는 그 사람한테 빠져서 저는 제대로 안 보신 것 같았어요. 그게 아니었어, 미선아. 알아요. 지금은요. 딸이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제 지연이가 가져온 편지 읽었어요. 북쪽 아들이 쓴 거요. 그 아이도 저랑 똑같이 살았더라고요.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그리워하는 걸 알면서요. 그걸 읽고 나니까 이해가 됐어요. 엄마도 저도 그 사람도 북쪽 가족도 다 피해자였구나. 제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미선아, 내 말이 맞아. 나는 내 아빠를 기다리느라 너를 제대로 못 봤어. 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혼하면 내가 힘들 것 같았어. 새 아빠가 너한테 못되게 굴까봐. 그래서 혼자 키우겠다고 결심했지.
엄마. 하지만 동시에 너 아빠가 돌아올까봐 그랬어. 내가 다른 사람이랑 살고 있으면 동식이가 얼마나 상처받을까 싶었어. 눈물이 났습니다. 그게 잘못이었어. 너보다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한 거. 아니에요. 딸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엄마는 두 개를 다 지키려고 하신 거잖아요. 나도 아빠도. 하지만 결국 둘 다 제대로 못 지켰어. 아니에요. 미선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전쟁이 나빠요. 시대가 나빠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딸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미안해요, 엄마. 저도 이해 못하는 딸이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저도 딸을 안았어요. 나야말로 미안하다. 내 마음 몰라줘서. 두 사람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모녀가 처음으로 진심을 나눴어요. 한참을 울고 나니 딸이 조금 진정됐습니다. 눈을 닦으며 북한 가족 사진을 다시 봤어요. 이 아이들도 불쌍하네요. 그래. 다 불쌍해. 다. 딸이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북한 아들 리철수가 쓴 편지. 처음 받았을 때는 읽지도 않았던 편지를 이제 천천히 다시 읽었어요. 아버지는 행복하지 않으셨습니다. 미선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도 아버지 없이 산 거네요. 저처럼. 그렇지. 엄마. 딸이 저를 봤어요. 70년을 기다리신 거 후회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니, 후회 안 해. 진짜 사랑이었으니까. 아직도 사랑하세요? 그 사람을? 응. 지금도.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진짜 사랑이 뭔지. 창밖을 봤어요. 가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통일부에 전화해 볼게요. 제가 딸을 봤습니다. 북쪽 아들이요. 만나보시면 안 될까요? 엄마한테 남편 아들이잖아요. 저한테는 이복 오빠고요. 만나고 싶니? 네. 만나보고 싶어요. 같은 아버지를 둔 사람으로서요. 미선이가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통일부 공무원 명함이 있었어요. 연락해 볼게요. 이산가족 상봉 프로그램이 있대요. 특별한 경우 개별 면담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정말 만날 수 있을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딸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제게 다가와 이마에 입맞춤을 했어요. 사랑해요, 엄마. 이제야 말하네요. 나도 사랑한다, 미선아. 평생 사랑했어. 딸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탁자로 갔어요. 두 개의 반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제 것과 동식이 것. 70년 만에 다시 만난 한 쌍. 손바닥에 올려놓고 바라봤어요. 동식아, 우리 딸이 이제야 이해했어요. 당신을요, 나를요, 우리를요. 그리고 북쪽 아들을 만나고 싶다고 했어. 가능할까? 당신의 다른 아들을, 제가 낳지 못한 아들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딸은 통일부에 전화했어요. 여러 번. 하지만 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검토 중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북측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기다림. 또 기다림이었습니다. 저는 익숙했어요. 평생 기다렸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시간이 없었거든요. 11월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어요. 요양원 마당의 나무들이 다 벗겨졌습니다. 제 몸도 추위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쑤셨습니다. 기침도 자주 났고요.
간호사가 걱정했어요. 의사 선생님도 왔습니다. 청진기를 대고 체온을 재고 혈압을 쟀어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하더군요. 그날 저녁 미선이가 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제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대요. 그래. 입원하셔야 할 수도 있대요. 싫어. 여기가 좋아. 요양원이 익숙했어요. 이제 제 집이었으니까요.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버티세요. 뭘? 통일부에서 연락 올 거예요. 곧요. 하지만 딸의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저도 알았습니다. 쉽지 않다는 걸. 북한 사람을 남한에서 만나는 건 간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특히 이산 가족도 아닌 경우에는요. 리철수는 제 남편의 아들이지만 공식적으로는 남이었으니까요. 괜찮아. 안 만나도 돼. 엄마, 편지 받은 것만으로도 고마워. 동식이 반지도 받았고,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꼭 만나셔야 돼요. 왜? 엄마가 마음 편히 가셔야 하잖아요.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북쪽 아들한테 엄마 얘기를 해주셔야죠. 아버지가 얼마나 엄마를 사랑했는지, 엄마도 평생 아버지를 기다렸다는 걸. 미선아, 그래야 그쪽 가족도 마음이 편하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알아야죠. 제가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착한 딸아이. 이제야 진짜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딸. 고맙다. 제가 뭐려? 제가 엄마한테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딸이 눈물을 닦았어요. 제가 더 노력할게요. 국회의원한테도 부탁해보고 이산 가족회에도 연락해보고. 무리하지 마. 아니에요. 꼭 성사시킬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쉽지 않을 거라는 걸. 그리고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걸. 이틀 후 새벽이었습니다. 갑자기 숨이 막혔어요.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비상벨을 눌렀어요. 사람들이 달려왔고 119가 불렸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응급실, 하얀 천장, 형광등, 의사들이 제 주위를 둘러쌌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웠어요.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요. 엄마, 엄마. 손녀의 울음소리도 들렸어요. 할머니, 할머니.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숨 쉬는 것만으로도 힘들었거든요. 의식이 흐려졌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꿈을 꿨어요. 동식이가 나타났습니다. 젊은 모습이었어요. 25살 신혼 때 그 모습.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영순아, 이제 올 때 됐어. 동식아,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이제 같이 가자. 손을 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딸의 목소리. 엄마 가면 안 돼요. 손녀의 목소리. 할머니, 아직이에요. 저는 멈췄습니다. 동식이를 봤어요. 미안해. 아직 못 가. 왜? 내 아들을 만나야 해. 북쪽 아들. 동식이가 웃었습니다. 그래. 철수를 만나야지. 우리 아들. 기다려줄래? 응. 기다릴게. 70년도 기다렸는데 조금 더쯤이야. 동식이가 사라졌어요. 눈을 떴습니다. 병실 천장이었어요. 딸이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울면서요. 엄마, 깨어나셨어요? 목소리를 내려 했지만 안 나왔어요. 산소 마스크 때문이었습니다. 손만 움직였어요. 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정말 놀랐어요. 의사 선생님이 위험하다고.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아직 안 가.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들을 수 없었지만 딸의 표정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좋지 않다는 걸, 오래 버티기 힘들다는 걸. 일주일 후 병원에서 요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이 약해졌어요. 혼자서는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휠체어를 타야 했고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어야 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해골 같았어요. 한 달 만에 10kg이 빠졌대요. 손녀가 매일 왔습니다. 죽을 떠먹여주고 책을 읽어주고 손을 잡아주었어요. 어느 날 물었습니다. 지연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통일부에서 어렵다고 했어요. 그래. 북측에서 답이 없대요. 리철수 씨한테 연락이 안 된대요. 그럴 수도 있지. 할머니. 손녀가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더 노력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제가 손녀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편지 받은 것만으로도 고마워. 반지도 받았고. 하지만 괜찮아. 정말 괜찮았어요. 동식이 마음을 알았으니까요. 북쪽 아들의 마음도 알았으니까요. 만나면 더 좋겠지만 안 만나도 괜찮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 누워 생각했어요. 70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동식이를 사랑했고 그 사랑은 진짜였으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밝은 보름달. 동식아, 보고 있니? 저 달. 나도 보고 있어. 곧 갈게. 조금만 기다려.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어요. 잠이 왔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전화벨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꿈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전화벨이었어요. 밤 11시. 누가 이 시간에?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전화요. 누구? 따님이세요. 급하대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연락 왔어요. 뭐가? 북쪽에서요. 리철수 씨가 답장을 보냈대요.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 만나고 싶대요. 어머님을 만나고 싶다고. 나만 방문 신청을 했대요. 정말, 정말이야? 네. 통일부에서 방금 전화 왔어요. 특별 허가가 났대요. 눈물이 났습니다. 언제 와? 2주 후요. 12월 초에 오신대요. 2주. 버틸 수 있을까? 엄마, 들리세요? 들려. 고맙다, 미선아. 버티셔야 돼요. 꼭요. 그래. 버틸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간호사가 제 얼굴을 봤어요. 눈물 범벅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어요. 할머니, 좋은 소식이에요? 응. 아주 좋은 소식이야.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2주, 14일.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버틸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버텨야 했습니다. 동식이 아들을 만나야 했으니까요. 꼭 2주가 시작되었습니다. 14일.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부터가 싸움이었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열이 올랐다 내렸다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매일 왔어요. 걱정스러운 얼굴로 차트를 보고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딸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들렸어요. 아무래도 힘드실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버텼습니다. 2주, 14일, 동식이 아들을 만날 때까지
손녀가 매일 와서 말해줬어요. 할머니, 오늘로 10일 남았어요. 할머니, 일주일 남았어요. 할머니, 5일만 더요. 숫자가 줄어들수록 제 몸도 약해졌어요. 하지만 마음은 강해졌습니다. 딸이 밤늦게까지 옆에 있어줬어요. 손을 잡고 물을 떠먹여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엄마, 리철수 씨가 12월 2일에 온대요. 금요일이요. 금요일. 비행기로 베이징 거쳐서 인천공항으로 온대요. 통일부 직원이 모시고 온대요. 여기로 오는 거야? 네. 요양원으로 직접 오신대요. 금요일. 4일 후였습니다. 버틸 수 있을까?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열이 40도까지 올랐어요.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딸이 울면서 제 이름을 불렀어요. 엄마, 엄마, 정신 차리세요. 의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주사를 놓고 링거를 바꾸고 산소량을 높였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또 동식이가 나타났어요. 영순아, 힘들지? 이제 그만 쉬어. 안 돼. 내일이야. 뭐가? 내 아들이 와. 철수가. 동식이가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내일까지 버텨야지. 힘들어. 알아. 하지만 넌 할 수 있어. 70년도 버텼잖아. 그래. 70년도 버텼지. 눈을 떴습니다. 금요일 아침이었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딸이 제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의자에 앉은 채로요. 저는 딸의 손을 만졌습니다. 미선이가 깜짝 놀라며 눈을 떴어요. 엄마, 깨어나셨어요? 응. 오늘이지? 딸이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이에요. 오후 2시에 오신대요. 씻겨줘. 옷도 갈아입어야지. 네, 엄마. 손녀와 딸이 절 씻겼습니다. 얼굴을 닦아주고 머리를 빗겨주고 깨끗한 한복으로 갈아입혔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해골 같았지만 그래도 단정해 보였어요. 딸이 제 손에 핸드크림을 발라줬습니다. 왼손 약지에 반지를 닦아줬어요. 예쁘세요, 엄마. 고맙다.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달고요. 거실로 나갔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12월 초 날씨가 추웠어요. 하늘은 맑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1시, 1시간 남았어요. 긴장됐습니다. 70년을 기다렸는데 1시간이 이렇게 길 줄 몰랐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손녀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떨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괜찮아요. 그냥 보시기만 해도 돼요. 시계 바늘이 움직였습니다. 1시 30분, 1시 45분. 딸이 창밖을 내다봤어요. 차가 들어오네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검은색 승합차가 요양원 주차장에 멈췄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통일부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내렸어요. 그리고 한 남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5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 북한식 인민복을 입고 있었어요. 마른 체격, 조심스러운 걸음걸이. 동식이를 닮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저도 모르게 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간호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가까워졌습니다. 거실 문이 열렸어요. 통일부 직원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서영순 할머님, 안녕하십니까? 그 뒤를 따라 남자가 들어왔어요. 리철수, 동식이의 아들. 그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멈췄습니다. 저를 봤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어요. 철수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제 앞 2미터쯤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북한 사투리가 섞인 목소리였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리철수입니다. 서동식의 차남입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철수도 울고 있었어요. 일어나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어요. 일어나요. 내 아들. 철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똑같았어요. 동식이 눈. 제가 손을 뻗었습니다. 철수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손. 동식이 아들의 손. 많이 닮았네요. 그렇습니까? 응. 아버지를, 우리 동식이를. 철수가 흐느꼈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어머님, 아버지가 정말 죄송하다고. 알아. 다 알아. 딸이 옆으로 왔습니다. 철수를 봤어요. 저는 박미선입니다. 어머니의 딸이고 당신의 이복 누나입니다. 철수가 미선이를 봤어요. 두 사람이 처음 마주쳤습니다. 같은 아버지를 둔 남매. 북과 남으로 나뉜 남매. 철수가 일어나 미선이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나, 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딸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동생. 두 사람이 악수를 했습니다. 손녀도 소개했어요. 저는 김지연입니다. 미선이 딸이에요. 조카가 되는 겁니까? 네. 삼촌. 철수가 놀란 얼굴로 손녀를 봤어요. 그리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북에서는 웃는 게 조심스러웠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웃어도 괜찮았습니다. 모두 소파에 앉았어요. 철수는 제 휠체어 바로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통일부 직원이 말했어요. 2시간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이야기 나누십시오. 그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실에 가족만 남았어요. 남쪽 가족과 북쪽 가족.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먼저 물었어요. 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셨어요? 2013년입니다. 10월에요. 고통스러웠나요? 아니요. 평화롭게 가셨습니다. 잠들듯이요. 다행이었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철수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영순아, 미안하다.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제 이름을, 그리고 제 손을 잡고 남쪽 아내한테 전해라. 평생 그녀만 사랑했다고. 동시가 중얼거렸습니다. 철수가 가방을 열었어요. 안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이걸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뭔가요? 아버지 일기장입니다. 공책을 받았습니다. 낡고 누렇게 변한 공책이었어요. 펼쳤습니다. 동식이 글씨가 빼곡했어요. 1951년 1월. 영순아, 오늘도 너를 그리워했다. 1955년 3월. 영순아, 내가 보고 싶다. 1960년 7월. 영순아, 미안하다. 나는 재혼했다. 하지만 내가 제일이야. 1975년 9월. 영순아, 철수가 군대 갔다. 우리 아들도 있었다면. 1990년 12월. 영순아, 나는 늙었다. 하지만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2010년 6월. 영순아, 곧 갈 것 같다. 기다려라. 70년 일기. 모든 페이지에 제 이름이 있었어요. 모든 문장이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공책 위에 떨어졌어요. 딸이 옆에서 같이 봤습니다. 손녀도요. 철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행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어머니 북측도요.
남편이 다른 여자를 평생 그리워하는 걸 알고 계셨으니까요. 미안해요. 아닙니다. 철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 잘못이 아닙니다. 전쟁이, 분단이 나쁜 겁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북측 어머니는 언제 돌아가셨어요? 2005년입니다. 아버지보다 먼저. 네. 아버지가 많이 슬퍼하셨습니다. 두 여자 모두에게 미안해 하셨어요. 철수가 다시 가방을 열었어요.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것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사진을 받았어요. 동식이가 혼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80대의 동식이 수척하고 늙었지만 카메라를 보며 희미하게 웃고 있었어요. 왼손을 들어 보이고 있었습니다. 반지가 끼워진 손을요. 사진 뒷면에 글씨가 있었어요. 영순아, 이것만은 끝까지 빼지 않았소. 2013년. 저도 왼손을 들었습니다. 똑같은 반지가 있었어요. 철수가 제 손을 봤습니다. 그리고 놀란 얼굴로 말했어요. 어머님도 끼고 계셨군요. 응. 70년 동안 한 번도 안 뺐어. 철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뭐가? 우리 아버지가 어머님을 너무 아프게 해서 제가 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내 아버지는 잘못 없어. 하지만 사랑했어. 진짜로. 나도 내 아버지도. 그걸로 됐어. 딸이 옆에서 눈물을 닦았어요. 손녀도 울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저를 봤어요. 어머님, 행복하셨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외로웠어. 많이. 하지만 후회는 안 해. 진짜 사랑이었으니까. 너는 행복했니? 철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버지가 늘 슬퍼하셔서 저도 슬펐습니다. 미안하구나. 아닙니다. 이제는 이해합니다. 아버지도 어머님도. 제가 철수의 뺨을 쓰다듬었어요. 이제 그만 슬퍼해. 다 끝났어. 네. 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어. 그걸 알아줘. 알고 있습니다. 2시간이 흘렀습니다. 너무 빨랐어요. 통일부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제 가셔야 합니다. 철수가 일어났습니다. 저를 봤어요. 어머님, 응, 건강하십시오. 오래오래 사십시오. 거짓말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곧 갈 것 같구나. 내 아버지한테로. 어머님, 괜찮아. 무섭지 않아. 이제 만날 수 있으니까. 철수가 무릎을 꿇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시겠습니까? 한 번만이라도요. 눈물이 났어요. 제가 철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철수야, 내 아들, 어머니, 행복하게 살아. 북에서 내 가족이랑, 네, 어머니. 철수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딸도 손녀도 울었습니다. 철수가 일어나 딸과 악수했습니다. 누나 건강하십시오. 너도, 동생, 손녀와도 악수했어요. 조카 행복하세요. 삼촌도요. 철수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돌아봤어요. 어머님, 아버지 무덤에. 어머님 사진을 모시겠습니다. 고맙다. 그럼 아버지는 이제 어머님과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 이제 함께야. 철수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철수가 차에 올라탔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멀어져 갔어요. 사라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됐어요. 만났으니까. 동식이 아들을, 우리 아들을,
이제 갈 수 있어요. 편히. 그날 밤 잠이 들었습니다. 깊고 평화로운 잠이었어요. 꿈을 꿨습니다. 동식이가 나타났어요. 젊은 모습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영순아, 철수 만났지? 응, 만났어. 고마워. 우리 아들 만나줘서 좋은 아들이더라. 당신 닮았어. 이제 올 거야? 응, 곧 갈게. 기다릴게. 동식이가 웃었어요. 70년 전 그 미소였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새벽이었어요. 창밖이 희끗희끗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몸이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편안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아침 약을 가져왔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놀라는 표이었습니다. 할머니, 안색이 좋아지셨어요. 그래. 네. 어제보다 훨씬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런 게 회광반조라는 거겠죠. 죽기 직전 잠깐 좋아지는 것. 괜찮았어요. 준비가 됐으니까요. 딸이 아침 일찍 왔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미소 지었어요. 엄마, 좋아 보이세요. 기분이 좋아. 어제 만나서요? 응, 만나서.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왜? 70년을 기다려주셔서요. 그 사랑을 보여주셔서요. 미선아, 저도 이제 알았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엄마가 가르쳐 주셨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고맙다. 이해해줘서. 엄마를 이해 못한 제가 미안해요. 두 사람이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는 평화로웠어요. 딸과 손녀가 옆에 있었고 창밖으로는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동식이 일기장을 읽었어요. 70년 기록. 모든 페이지에 제 이름. 행복했습니다. 사랑받았구나. 평생. 저녁이 되었습니다. 딸이 저녁을 먹여줬어요. 죽 몇 숟가락. 그게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딸에게 말했어요. 미선아, 집에 가. 아니에요. 여기 있을래요. 피곤하잖아. 괜찮아요. 손녀도 남았습니다. 두 사람이 제 양옆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가족이 있어서. 자정이 지났습니다. 12월 3일. 새로운 날이었어요. 숨쉬기가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가 산소량을 높였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손녀도 다른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저는 두 사람을 봤습니다. 말하고 싶었어요.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사랑해.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빛이었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 그 빛 속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동식이었어요. 젊고 건강한 모습.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영순아, 왔구나. 저도 일어섰습니다. 놀랍게도 몸이 가벼웠어요. 아프지 않았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동식이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오래 기다렸지? 응. 70년. 미안해. 괜찮아. 이제 함께니까. 두 사람이 빗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을 잡고 70년 만에 어느 여름날 묘역의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50대 후반 북한식 복장 리철수였습니다. 특별 방문 허가를 받아 남한에 온 것이었어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아버지, 철수 왔습니다. 꽃을 놓았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북에 있는 아버지 묘 사진이었어요. 묘비 옆에 할머니 사진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아버지 곁에 어머님이 계십니다. 북에서도 함께 계십니다. 한참을 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랑하셨죠? 진짜로. 두 분 다. 일어서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삼촌. 돌아보니 지연이가 서 있었어요. 조카. 오셨군요. 연락 받았어요. 두 사람이 악수했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실 거예요. 삼촌이 와주셔서. 와야죠. 제 어머니신데요. 지연이가 미소 지었어요. 같이 계세요. 저는 나갈게요. 고맙습니다. 지연이가 떠나고 철수는 다시 묘비를 봤습니다. 두 개의 이름. 서동식, 서영순. 70년을 떨어져 살았지만 이제 함께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여름바람.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철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행복하십시오. 두 분. 묘역에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70년을 기다린 사랑이 영원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루 끝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